비하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서원하고 깐수 유젠 그룹이라는 그룹이 들어오는데 제가 뭐 좀 그 문외한이어서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못 들어본 기업 같아서 뭐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이제 뭐 저도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요, 이 서원이라는 그룹은 이제 동학금 계열, 그러니까 비철 금속 관련되는 것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기계, 그다음에 전기, 전자, 기기 제품, 선박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 오염에 관한 것들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침출수 문제라든가 주변 이제 환경 오염.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처음 세워졌을 때 다들 그랬어요. 야, 포스코가 어떤 회사냐? 포스코가 과연 그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거 하겠느냐.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포스코가 공장을 지으면서 한 얘기예요. 영풍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을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수 유젠 그룹 뭐 글쎄 모르겠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와 관련된 어떤 이제 아마 산업을 좀 비철 금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 두 기업 다 경쟁력은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비철 금속 산업이라는 것이 기계화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간수 유젠 물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들어와서 과연 이제 사람을 얼마나 이제 노동력을 사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뭐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얼마나 기계화할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5개 지구에 와야 된다 그러면 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투자할 거다, 투자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옥계가 최대 마그네슘 매장지라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이제 비철금속 산업단지로서 옥계 이게 뭐 매력이 있는 곳일까요? 기업 입장으로 본다면. 일단 이제 하나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패널 문제가 생기고 강릉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산업과 관련되는 이제 이런 이제 세미나나 모임에 가가지고 자주 참석해 보면 기업인들이 딱 하는 얘기가 다 이구동성이었어요. 앞으로 강원도, 강릉시 안 간다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오라 그래서 온 거지 스스로 온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는 발을 다 빼버리니까 기업체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쨌든 돈으로 보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투자한 비용이 1,20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 뭐 이런 거 하려고 또 투자해야 되는 거니 1,00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마그네슘 공장이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 여기가 사실 마그네슘을 이제 추출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그네사이트라고 그러죠. 마그네사이트는 주로 이제 마그네슘, Mg가 얼마 정도 함유량이 돼 있냐면요. 40에서 50% 들어있는 것이 이제 마그네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마그네사이트가 아니고 소위 돌라마이트라 그럽니다. 이제 백운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지금 이제 우리 시멘트 공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석회석을 쓰는데 석회석을 쓰고 남으면은 그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산물 속에 돌라마이트라는 돌이 이 백운석이 있는 거고요. 그 돌 속에 마그네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그네슘 속에 15%에서 20% 정도가 있으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옥계에다가 마그네슘 공장을 세워놓은 것은 그쪽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부산물을 석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면 고급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옥계 지역에 마그네슘 공장을 세울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군요. 예. 이게 저 옥계가 한자로 풀게 되면 구슬옥자 아닙니까? 그리고 구슬옥자. 이제 구슬 같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계곡. 이제 옥계고.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시멘트 공장도 있고 마그네슘도 많이 뭐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비철 금속 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이쪽에 또 바다도 연하고 있어서 그렇죠. 관광을 또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주민들이 이제 관광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환경오염 사태가 일어났고 이런 것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뭐 저 서원이나 깐수유젠 그룹이 들어와서 이런 걸 했을 때 환경 문제가 뭐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또 내가 들어오겠다고 한 기업이 있어요. 영풍이죠. 네네. 영풍. 영풍도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아연을 생산하는데 아연 뭐 최고 기업이다. 네.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풍이 석포, 봉화 석포 재련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20일 조업 정지 당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이제 중금속으로 그 지역이 다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낙동강 이제 중상류가 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스톱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비철 금속 산업들을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환경적으로 완전히 깨끗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 대신에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하는 업체나 충분히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아마 충분히 서로가 조율이 될 텐데 처음부터 다 믿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잘못되면 너 다 책임져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 옥계지구의 성공 가능성,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예. 활발하게 뭐 경제 활동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결국은 뭐 관건은 기업의 유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사실 우리 자체가 재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북한 쪽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무슨 단천이라고 있습니다. 용양 대흥광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마그네사이트 그러니까 마그네슘 40~50%가 이제 함유되어 있는 이 마그네사이트가 60억 톤이 있답니다. 근데 한국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2,700조 원 정도 이제 묻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쪽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져다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건들만 만들어도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되면은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불신 혹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없어요. 이제는 석회석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한다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많이 있고요. 경제 자구역에 관해서는 사실은 활성화될 가능성 많습니다. 예, 사실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하니까 하도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일단 좋은 얘기를 하나 하고 가면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선봉 지역하고 지금 단천 지구를 갖다가 아마 개방을 하거나 아마 개발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나라, 일본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런 지역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뭐 철도가 되면 됐고 철도가 안 돼도 낮은 선봉항이나 동해항을 연결하면 가능하리라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푸틴이 이게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선도 사회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 지역에 비철 산업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농업, 수산업,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런 지역들과 네트워크를 시켜놓으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큰 힘 안 들이고 그런 지역들과 네트워크하면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은희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확실히 좋아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 이제 희소금속을 좀 가져와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옥계 단지가 이제 착공하던 날에도 이제 최문순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언급을 이제 했거든요. 다만 이제 교수님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금속 자원을 원자재를 들여와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환경적인 부분이 좀 사실은 남아있다, 이슈가 남아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배웠던 전철을 밟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옥계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부지 조성 사실은 그 누구도 옥계가 첫 삽을 뜰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망상지구가 가장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외국인 사업자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가 들어간 사업이 어떻게 보면 5년 6개월 만에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게 됐거든요. 네. 그 부지 조성을 하게 됐다라는 것에 뭐 박수를 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걸 이제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인데 어떤 기업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구에서 목표가 무엇이고 여기를 조성을 해서 뭐 이 주변 지역하고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 전략을 약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북 관계에서 있어서 이런 이제 그 북한의 희소금속을 들여온다던가 동해안을 거점으로 들여오든 뭐 철도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어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정치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국가적으로도 강원도의 입지 조건을 좀 더 뭐 이렇게 강조하고 여기 좀 중요성을 좀 내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